네, 해치펀드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영진하셨는데요. 토러스 투자증권으로 옮기셨는데 이승조 직함을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온라인 사업부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온라인 사업부 대표. 네, 아침에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승조 토러스 투자증권의 온라인 사업부 대표를 모시고 이제 해치펀드 전략 들어보죠. 지난주에 말씀 나오셔서 몇 가지 추 코스피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들을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죠. 삼성전자의 가격,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몇 가지 드셨는데 일단 그런 선들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추가 상승을 위한 또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 알고 싶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주시겠습니까? 전번 시간 나와서 제가 삼성전자 130만 원이 지지돼야 되고 코덱스 레버리지 11,000원, 선물 250 이 선이 지지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쌍끌이로 같이 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 조건이 다 만족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1920대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가려고 그러면 이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환율상으로 1,100원대를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반대로 되면 이제는 꼭 8월 달 트라우마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8월 달에도 코덱스 레버리지가 8월 2일 날 기억나시죠? 1938. 이때도 지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2,000 간다 했는데 오히려 실제 시장은 8월 22일까지 100포인트를 급락시켰다가 대반등주는 해치펀드 전략을 보면 좋을 때 완전히 역전략이 나왔던 때죠. 그러면 요번에도 똑같이 되느냐 아니면 요번에는 같이 가주느냐가 그 맥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시장에다 맡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11,000원을 깨면 절대 안 됩니다. 11,000원을 깼다는 얘기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역전략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숏 전략으로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나왔을 때 그냥 실제 매매는 매도 압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번 시간에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 8월 2일 날이 11,280원, 8월 16일 이때 1,5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실제 주가는 8월 20일까지 1,1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 고점을 이제 8월 2일과 8월 16일 고점을 돌파 시도하려고 하는 이 실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120선까지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양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지금 저점 대비 연속적으로 8일 정도 상승했습니다. 121선입니다. 이제 오히려 500원에서 1,000원 뺐다 갈지 여기서 500원에 1,000원을 더 올릴지가 앞으로 시장을 읽는 키워드인데 뭐 갖고 보느냐? 여기서 이제 인버스를 사주면 안 되겠죠. 오히려 레버리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제가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레버리지가 6,200만 주에서 4,200만 주 줄었다가 늘어난다. 일주일에 한번 이 통계치를 보겠습니다. 이 통계치가 계속 증가할 겁니다. 기관들은 단순하게 레버리지만 삽니다. 이게 윗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악재가 노이즈가 나와도 이게 증가하면 위로 올라갑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얼마나 늘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6월 25일 8,300만 주입니다. 어떻습니까? 일주일마다. 일주일 기간 거의 따블이 늘었죠. 그러면 이 속도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이제 일주일 후에 이 8,300만 주가 거의 또 이렇게 급격하게 4,000만 주 때까지 줄지는 않겠지만 6,000이나 5,000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 500원에서 700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버스를 침입했다는 얘기거든요. 인버스 매수 시소를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포인트를 보는 게 지금 가장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은 그동안 뭐만 샀다고 그랬죠? SK 하이닉스. 기관들이 계속 파는데 일주일 전에 또 똑같이 SK 하이닉스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가격대하고 수량을 비교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SK 하이닉스가 28,350원에 1,700만 주인데 이 기준점에서 일주일 지난 후에 데이터를 보시면 거의 주가는 똑같고 수량도 비슷합니다. 옆에 보는 기관 매도분만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IT에서 옐로우칩의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는 거의 일주일 동안 제자리 뛰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뭐가 움직였는데 삼성전자가 움직였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즉 삼성전자가 이제 7% 라인에서 어저께까지 이제 137만 원대, 즉 14% 정도 에너지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140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실적장에 또 9월 달에 다음 주
부터 이제 그 독일 가전 전자박람회 모멘텀에서 언팩 행사라든지 신제품 막 애플이나 LG그룹이나 삼성전자에서 뭔가 나올 때 이 모멘텀이 IT에서 나와주는가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때 삼성전자가 이제는 14% 영역에서 21% 영역으로 가주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늘어나면 연속성이 나오는데, 만약에 역전략이 나오면 변동성에 또 시소식 매매만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저께 약간 시가가 고가고 음봉을 좀 맞았습니다. 요거를 135만원 지지해주고 여기서 121선을 돌파하는 140만원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요번에 나와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히려 130만원을 위협하는 파동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동안 올랐던 파도가 다시 역전략으로 시소가 다시 흔들리는 이런 상태가 나오니까 오늘부터 기점에서 한 3일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장이 9월달 장이 또다시 8월달하고 복제해갖고 똑같이 되는지 아니면 한 단계 랠리가 나주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치열한 마디고, 그 마디에 고용지표라는 변수가 그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미 우리는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게 50포인트 빠진 상태인지 50포인트 더 올리는지, 그거를 오늘부터 이 코덱스 레버리지 에너지와 삼성전자, 현대차 에너지 갖고 어떻게 합성해서 꼬리를 어떻게 흔드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도 강조해 주셨던 몇 가지의 조건들,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이번에도 마찬가지 변수지만 특히 시장 지표 종목인 삼성전자가 135만 원을 안착하느냐의 여부가 1800, 1900포인트의 지루한 박스권을 넘어서는,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 어떤 가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9월에도 변수들은 많습니다.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시리아 문제라든지 양적 완화의 축소라든지, 그리고 또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이라든지 독일의 총선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전략들을 조금 구체화시킨다면 어떤 조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노이즈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롱숏 전략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뭘 체크해야 되는지 체크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좀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9월 6일 날 고용지표가 개인적으로는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쁘게 나올 것 같고, 그게 양적 완화의 일정을 좀 늦출 가능성을 좀 시나리오 전략으로 세우는데, 만약에 고용률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단기 충격파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적 완화가 일정이 바로 될 테니까, 그러면 달러 관련된 또 안전자산 변동성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선을, 생명 마디를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소가 그동안 오른 거를 역전략으로 한 50 내지 70포인트 빼는 공격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는 레버리지를 챙기고 인버스를 가면서 그 대표되는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쇼스로 거는 매도 전략을 했지 외국인들이 유도할 건지, 그러면서 비차익은 매수해 주는 거예요. 현물에선 때리고 비차익은 매수해 주는 이런 사이클이 나올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추가 랠리,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500원을 더 땡기는, 그러니까 이제 11,500원을 돌파해서 한 12,000원 가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삼성전자 130만 원 가는지, 이걸 뭐 갖고 봐야 되냐? 그림자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림자 매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또 대차장고를 추적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대차장고가 420만 주대에 있었을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420만 주 까지 해서 이제 얼마까지 줄었냐면 거의 270~80만 주까지 줄었다가 요새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300만 주 정도인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얘기는 올려놓고 팔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전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차정고가 계속 줄어들면 지금이라도 빌려다가 더 때리는지, 아니면 이제 주가관리상 올리면서 그 대차장고 수량을 늘리는지가 앞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SK 하이닉스의 대차장고입니다. 왜 이걸 더 중요하게 보냐면, 여러분들 SK 하이닉스의 대차장고 보시면 이 수량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1,800만 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3만원, 32,000원대 이 대차장고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200만 주였습니다. 많이 줄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재밌는 현상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데이터로
32,000원에서 26,000원까지 빠질 때 대차장고 그림자는 4,200만 주에서 1,800만 주 줄이면서 상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매도 친세력들은 환매수해갖고 수익을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관들은 이 줄은 수량만큼 1,900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들은 1,700만 주 매수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균형이 맞죠.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들고. 이제 SK하이닉스 대차장고가 저는 이제 더 이상 줄어들면 안 된다라고 보고 이제 서서히 늘어나는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3만 원이 맞입니다. 3만 원을 치고 나가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차 대차장고도 또 중요합니다. 현대차 대차장고가 이게 720에서 40만 주에서 400만 주대로 단기간에는 400만 주 살짝 깼다가 요새 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17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렸냐면 24만 원대까지 올렸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추가 올라가는 에너지냐 아니냐는 이제는 헤지펀드 롱숏 전략으로는 N달러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요타 자동차를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차가 요거 한번 뒤집어 보면 현대차가 똑같습니다.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요타 꼭지 때 현대차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도요타가 최고 꼭지 4월 달에 17만 원에서 18만 원 요렇게 체크하면서 요게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가고 도요타가 올라가면 이제는 현대차 숏 전략이 나올까 이거를 체크하는 게 앞으로 시장이 이럴 때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요타 요렇게 보면서 또 대차장고 보면서 시장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은 어제 99.53엔 1엔 가까이 좀 올랐군요. 런던 NDF, 런던 환시에서.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중요한 지표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8월의 고용 지표일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 압축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좋지 않게 나왔다 그럴 때는 양적 완화가 좀 느슨해지거나 좀 연장되거나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우리 시장은 또 이제 바로 미국으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자재라든지 뭔가 이렇게 변화가. 근데 미국에는 또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시리아 변수입니다. 시리아에 따라서 또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달러로 결제되는 유가의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최저계한은 유가가 떨어져야 되고 엔화는 현상 유지해야 되고 원화는 1,1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중국 시장이 올라가주는 구도가 나오면 이 시장은 한 단계 더 랠리가 나와서 한 1950에서 2000까지 가는 장이 나올 거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아까 현대차 팔고 도요타 가면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 보일 때 비율을 조절하고 오히려 경기 방어주 내지는 후발주들 이제는 코스닥의 IT 부품이라든지 9월달 이제 새로운 신제품 발표할 때 IT 부품주들이 지금 대부분들 바닥권들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스위칭하는 이런 C소식 전략을 유도하는 게 앞으로 9월달 장을 대비하는 이런 변수들 이벤트마다 대응하는 전략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헤지펀드 전략 들어봤습니다. 토로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